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자, 어제 장 막판에 나왔던 급락은 오늘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었을까요? 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2% 수직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힘을 팍팍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 급등이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함께 첨단 IT 제품의 필수적인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잘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도권이 빼앗겼나 싶었던 2차 전지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독했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갑자기 찾아왔죠? 네. 역시 요즘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유행인가 봐요. 자, 이렇게 시장이 여름 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희망의 불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목요일 랭킹쇼에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 도와드립니다. 좋습니다. 023258-8100번으로 활짝 열어둘 테니까 많이 전화벨 울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도 받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희망, 인내, 행복님. 창호행이 머리에 올려서 지수 올라간 거였네. 창윤미앵 안녕하세요. 네. 중간에 괄호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 그리고 최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단끼님 윤생 오늘 의상색이 무척 잘 어울리네요. 할미꽃색이라고. 이런. 단깨님께서는 확실히 약간 저 감수성이 남다르신 것 같네요. 그런 게 여기서 아니고요. 할미꽃을 떠올리신다니.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저도 그 얘기 하려다가 안 한 겁니다. 안티예요, 안티. 네, 그래요. 네. 자, 저는 사실 윤재 오늘 보자마자 이 수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저는 와 보라돌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보라돌이와 할미꽃. 네. 서작가님께 조금 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씨님, 할미꽃이라니요. 퍼플인디. 퍼플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고 계시네요. 네. 자, 완두콩님 오셨고요. 코코야옹님, 오. 경옥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처음 보는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월청님께서는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진짜 이쯤이면 오늘 이 시간쯤에 그냥 네? 장 마감하고 다음 주로 넘겨버리고 싶지 않아요? 안 돼. 요즘에 그래도 랭키쇼가 네. 후반부에 괜찮잖아요. 그렇죠. 어제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오늘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반작용으로 오늘처럼 내일은 더 솟구칠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볼게요. 자, 그리고 김민기님, 오너들 오리발 그만 치고 2차 전지 가자. 그래요. 갑자기 일침이 하나 나왔고요. 한명화님 반갑습니다. 최은영님 와주시자마자 대한유화를 보내주셨고요. 네. 따상님은 SGC 에너지입니다. 자, 설란님, 그렇죠. 우리 서당깨님께서 항상 윤지 앵커를 점잖게 놀리시죠. 아마 재미가 쏠쏠하신 모양이에요. 밀당의 고수십니다. 네. 자, 밀가루 끊을 수 없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찐찐님, 닉네임이 좀 귀여우신데요. 포스코 퓨처 좀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 퓨츠. 갖고 계시다면 그 종목명뿐만이 아니죠.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 윤쟁하이 강성님 오셨고요. 코끼리님, 오늘의 퀴즈는 뭘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바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좀 띄워주실까요? 저 친구 뭘까요? 뭐예요? 저 주제는 아닐 텐데. 자. 오, 뭔가 많이 어지럽네요. 지나갔어요. 자, 뭐 이런 어지러운 건데 잠시 주목해 주시죠. 요게 오늘 주제입니다. 유럽 언어의 날이래요. 자, 오늘 9월 26일이죠. 2001년부로 유럽 의회에서 선포했던 유럽 언어의 날. 네. 유럽에 갖가지 언어들이 많이 있죠. 그 언어들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잘 보존해 나가자 이런 의미로 유럽 언어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날을 맞이해서 이 주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장 지어보죠. 네. 자, 띄워주시죠.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언어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유럽에서 쓰이는 언어들로만 순위를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유럽 언어로만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뭐 딱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요? 명확한 통계치가 네. 여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계속 달라지길래
그냥 아주 쉽게 가자 싶어서 전 세계로 확장을 지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대표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만다린어, 중국어도 있고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힌디어와 함께 힌디어, 아랍어까지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많이 쓰이는 언어들인데 이 중에서 어떤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 1위님께서는 네. 주제가 전문가님이 뭐라 하시겠구만요. 뭐라 하실 한 분이 이제 곧 있으면 등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새롭고 놀라운 창의력을 갖고 있는 그런 랭킹을 꼽기가 이제 쉽지가 어려워요. 않습니다. 웬만한 걸 다 해버려가지고. 맞아요. 자, 지금 보니까, 아니, 스페인어 얘기가 이렇게 많이 많네요. 나온다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몰라. 서덕계님, 프랑스어 얘기도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딱 두 개 많이 나와요. 스페인어, 아니면 프랑스어. 이렇게 꼽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씨님, 랭키쇼가 이제는 장수 프로그램이어서 슬슬 소재 고갈 소재 모드다 고갈. 하셨는데, 그래요. 랭키쇼도 벌써 1년이 훌쩍 또 넘었죠? 그렇지만, 항상 저희는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또 종목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야, 이 종목은 답도 없다 싶을 때 항상 갑자기, 급반등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항상 해결의 실마리는 어떻게 해서든 찾기 마련이니까요. 랭킹쇼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앞으로는 조금씩 받아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랭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중간에 문득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저희가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찾아볼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골라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월척이 걸렸어요. 자, 닉네임 월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또 이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근 1년 이상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처럼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어느새 이렇게 덜컹거리는 모습일까요? JYP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52,000원에 10% 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자,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 뒤로 바로 43,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미미해요. 그러게요. 올라갈 일이 참 많이 남아 보이는데 과연 이 종목을 선택한 게 지금 시점에 맞는 건지 알아봐야겠죠? 월청님께서는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장기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장기 목표가를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52,000원에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요. 10% 비중이시고 장기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이제 엔터주 분석은 사실 이제 전문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잘 아는 품목이거나 잘 아는 서비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아이돌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시청해주신 분들도 아이돌을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리서칭된 자료를 통해서 본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와닿거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좀 엔터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숫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세게 진행이 됐고 실제로 매출 단위도 5천억 규모로 직전 연도 대비해서 거의 한 매출이 70% 정도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도 굉장히 또렷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했고요. 그럼 올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퍼포먼스가 유지가 되지 않고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적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매출이 빠졌냐 영업이익이 빠졌냐 이게 좀 중요한데 JYP 엔터는 영업이익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트와이스 하면 압니다. 그렇죠? JYP 엔터의 이제 주력 그룹이니까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이기도 하고. 근데 이 다음 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이 있는지 보시면은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 타겟 때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아티스트를 양성을 하고 아티스트를 키운 다음에 캐시카우가 되고, 또 다음 타자가 필요하고 또 다음 타자가 필요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트와이스 이후에 또렷한 타자가 좀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지금 신인 그룹들 중에서 점점 성장세가 올라오고 있는 그룹들이 존재해서 최근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 매출액은 유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주는 거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신규 그룹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가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럼 이런 관점이면요, 지금 되게 잘 들어가신 거죠. 네. 52,000원 정도면은 저가 레벨에서 잘 잡으셨고, 턴어라운드를 좀 기다리는, 그러니까 중장기라고 본다라면은, 약 1년 이상 투자를 한다라면, 딱 스타트 끊기 좋은 정도의 가격대에 저는 잘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비중을 10% 들어간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 사실 하방 아직은 열어놔야 됩니다.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 턴어라운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뻔해요. 이 단기 박스가 좀 나올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 올라가다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상승해 주는 거는 이 실적이랑 무관하죠. 지금 밸류업 지수 포함돼가지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사실 뜬금없이 포함된 기업들 같은 경우 JYP 엔터처럼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이 43,000원 정도가 이제 저가잖아요. 이제 한 45,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두어 번 정도의 파동이 발생하면은 이제 4만원대 가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그때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한 1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열려있는 구간 한 6만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먹고 팔래요 하시면 이제 6만원 구간 오면은 수익 실현 이제 분할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끌고 가 볼래요 하면은 이제 중장기로 보신다는 관점 아래에 1년 뒤에 업황을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업황 분석은 저는 맥시멈 1년 정도라고 봐요. 그 이후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분석한 치가 내년에 반영이 되고 내년 분석한 치가 내후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끌고 가고 싶어요 할 때에는 이 랭킹쇼 통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 목요일 출연을 하잖아요. 질문 주시면 그때에 맞게 다시 또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 상담을 또 도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겠네요. 자, JYP 엔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엔터주, 특히 JYP 하다 보니까 관련된 아티스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트와이스부터 엠믹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2PM 얘기까지 오랜만에. 2PM. 아니, 요즘에 엠믹스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돌을 잘 알아요? 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어떤 프로그램에 네. 엠믹스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 게 있었어요. 그 데이식스 밴드가 요즘에 굉장히 그쵸.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데이식스의 노래 한 가지를 엠믹스 친구들이 불렀는데 오.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아니, 아이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노래를 이렇게 다 잘할까? 너무 놀랐던 기억에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진짜 실력이 없으면 안 되나 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네. 지금 슈팅스타님께서는 전 여자 아이돌만 좋아합니다. 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저도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그래요. 슈팅스타님 공감합니다. 네. 네, 코끼리님 요즘에는 별. 네, 엠믹스가 확 떠오르네요. 아주 좋아요. 왜요? 한 가지만 읽을게요. 뭔데요?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지금의 네. JYP가 있는 이유는 윤쟁의 G.O.D가 있어서 그렇다고. 아,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아티스트에 네.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위에 보니까 우리 렉키쇼 주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종목 친다 신청을 이따 할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안 그래도 됩니다. 지금 당장 올려주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갖고 있지 않은 종목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나 어떤 종목 사면 될까?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거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희님의 종목이고요. 한미약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만 2,500원에 지금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33만 2,500원이면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억하시죠? 공매도 이슈, 금투세 이슈가 다시 한번 오후장에 시장에 불거지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후장에 갑자기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한미약품도 어제 보시면 주가가 올랐다가 음봉이 길게 좀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반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 이대로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주가를 상승을 보여주다가 요새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이 어제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한미약품은 사실 지금 시장에 바이오 이제 사실 바이오 노래 부른 지 많이 됐는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특히 플랫폼 단이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목도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보더라도 HBM 하면은 막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사실 반도체 기업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HBM에 속하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될까 막 이렇게 좀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형태입니다. 뭐냐면 이제 앞으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은 플랫폼 단이라든지 이제 신약 기술에 대해서 신약 테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약품은 전통적으로 이제 시밀러라든지 이제 레거시 의약품, 카피약 쪽에서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임상 진행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파이프라인도 좀 확보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매출이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캐파 자체가 제네릭 의약품에 좀 국한된 측면이 굉장히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늦둥이로 출발한 형태입니다. 애초에 다른 바이오들은 이미 한참 올라가서 뭐 몇 배씩 수익 중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늦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매출도 지금 역대 최고 매출 올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죠. 그만큼 뭐 바이오 시장에서는 시장 장악력 자체는 뭐 탑티어에 꼽을 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바이오 지금 추세에는 안 맞더라도 캐파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좀 끌고 가는 형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나 키워드가 작용했을 때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실제로 금리나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금리나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할래 갔을 때 내년까지는 금리나 횟수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을 때 바이오의 대표 종목들은 당연히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인가의 차이로 보통 나뉘기 마련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끌고 갈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동성이 하방이 제한적으로 막혀요. 무슨 말이냐? 종목이 올라가다 보면 빠질 때 있죠. 그럼 빠질 때 누군가 밑에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를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게 실적주들이고 한미약품도 거기에 포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단기 목표가 달라고 하셨나요? 제가 질문을 마저 못 봤는데 뭐 질문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일단 정고 때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레벨은 이 정도 보고 있는데 다만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경영권 가지고 좀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혹시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일단 정고 때까지 한번 오면은 이 37만 원 정도 구간대 오면은 한 번 정도 매도하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경영권 이슈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도 보면 갑자기 막 엄청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고 또는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일단 정고 때까지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해보자. 그 이후에 판단한다라는 거는 뭐 밀렸을 때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바이오가 좋다라면 다른 바이오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형태를 좀 나눠서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우선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경영권 이슈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정고점 부근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확실히 이게 좀 아쉬운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게 지수 자체는 뭐 크게 상승 탄력이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그 기대감을 크게 만들었던 반도체 큰형님들이 그쵸. 상승 탄력이 좀 줄었어요. 이거 참 아쉽게 느끼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위에 한 분께서 삼성전자 정말 이거 한숨을 푹 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2.5% 아직도 강하긴 강해요. 하이닉스도 7% 오르니까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 SK하이닉스가 18만 닉스까지 갔길래 그러니까요. 이제 쭉쭉쭉 20만 원까지도 다시 도달 가능하나 했는데 네.
막판에 이렇게. 특히 삼성전자는 더 아쉬운 게 네. 보세요. 뭐 요즘에 정말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신저가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반등 줄 때 좀 제대로 시원하게 맞아요. 줘야지. 아, 이거 윗꼬리가 또 달리면 이게 어떻게 해요?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레키쇼 효과가 3전으로 쫙 한번 밀어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3전 다시 한번 고점 찍어보죠. 네, 전주님께서 네. 예하라고 하시면서 대한민국 흥해라라고 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이런 네. 아주 뭐 박력 있는 응원 좋습니다. 뭐 하트가 도대체 뭐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이런 큰 하트 없는데. 강성님께서 네. 창행하고 윤주행 전국 노래자랑처럼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 랭킹쇼 쭉 가자고. 그래요? 좋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진짜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랭킹쇼, 요런 랭킹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면서 같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제보를 내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네. 힘들진 않아요. 자, 그리고 방울이 네. 토마토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 통과를 해야 제대로 된 상승이 맞아요. 나올 것 같네. 이런 앞으로의 추측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슈팅스타님 별도로 너튜브 생방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설란님의 종목입니다. 기판으로 갈게요. 유프렉스 보겠습니다. 유프렉스 매수 가격은요, 7,900원입니다. 비중은 20%로 담고 계시고요. 오늘 보시면, 와, 대단하죠. 유프렉스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주가가 갑작스럽게 수직 상승입니다. 20%쭉 끌어올리면서 단숨에 6,000원대 노크를 하고 지금 잠깐 5,000원대 다시 내려와 있긴 한데요. 6,000원에 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거의 8,000원 부근이죠. 자, 그러면 이건 쉽진 않거든요. 일단 오늘 급등 이 정도 손실 줄인 선에서 나올까? 아니면 일단 뭐 급등 한번 나온 김에 더 가겠지 뭐 기다릴까? 이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흘러버릴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자, 뉴프렉스에 흘러버릴지 아니면 계속 또 여기서 붙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뉴프렉스입니다. 이거 고생 정말 많이 시키다가 오늘 급등이거든요. 여기서 좀 아쉽지만 그냥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매수가 정도까지 기다려볼까요? 뉴프렉스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뉴프렉스가 하고 있는 게 이제 FPCB죠. 그래서 XLR이나 VR에 들어가는 기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오늘 나온 이슈는 메타에서 이제 꿈의 안경이라고 해서 이제 XR, VR 들어가는 기술력이 들어가는 이제 디바이스를 출시하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직 좀 먼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아이디어 발표 같은 거는 이제 빅테크 단위로서는 거의 뭐 매달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이 이슈를 가지고 수급이 붙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차트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위에 이제 큰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좀 싸게 사봐야지 하고 사보셨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죠? 시세가 나올 때마다 못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는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1,000억 정도 시총 잡고 있는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테마주는 안 건드는 게 좋고 건드렸다면은 사실 잘 로스컷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못했다면 언제 되면 잘라내야지를 미리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고생 중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까지 열려있는가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이 7,000원 정도 구간이 열려있어요. 사실 7,000원 좀 안 돼서 이거 팔아야 될 겁니다. 1차적으로 안전하게 매도하실 거면. 그리고 저라면은 이제 요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으면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100%까지 상승이 나와버린 거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한 6,700원에서 한 7,000원 사이 분할 매도로 싹 다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법 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내려올 때.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 생각하면 팔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꼭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딱 갔다가 7,000원 찍고 내려오면 여기서 팔면 아우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좀 더 가요. 한 8,000원 찍고 내려옵니다. 이러면 8,000원에 팔 걸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주식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매매가 돼요. 왜요? 다음에도 이럴 걸 저럴 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이런 뉴프렉스 같은 종목은 애초에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 FPCB 하는 종목도 좋은 기업 많잖아요. 삼성 전기도 하고 있고, 뭐 LG 이노텍 쪽도 있고, 기판 쪽은 많고, 또 뭐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실적 베이스가 아닌 이런 테마주들을 건든 게 사실은 좋은 판단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걸로 가지 마셔라.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7,000원 줘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6,000원, 7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슈팅이 나오면은 정리하시고 나가는 거를 추천. 그래서 이 종목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고, 지금 사실 좋은 종목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 많아요. 오늘에서야 이제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좋다 하는 섹터가 다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찬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축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뉴프렉스 살펴드렸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이 종목에선 지금 필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더 좋은, 더 많이 또 반등이 제대로 나와줄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잘 들으신 모양이에요. 솔라님께서 바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민을 결단을 해봐야 맞아요.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울 리토마토님, 코스닥이 월봉상 120일 저항을 돌파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아, 그렇죠. 120일 이게 뭐예요? 더 올라가야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직 너무나 갈증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코스피는 지금 2%대 반등 보여주다가 1%대로 내려왔는데 네. 코스닥은 다시 한번 2%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꺾이면 안 돼요. 네. 우리 지수는 지금 위치가 너무 낮단 맞아요. 말이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9월 말 그리고 10월 달에 앞으로 창창하게 올라갈 일이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볼게요. 좋습니다. 저희 괜찮아 가을이니까 말도 살찌고 같이 저희 계좌들도 쭉쭉쭉 살쪄봅시다. 네, 저희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렉키처 주제 5위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언어의 날 특집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좀 쉽게 접근을 해봤는데 5위가 과연 어떤 언어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힌두? 자, 아랍어? 아랍어였습니다. 약 오. 2억 7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랍어도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랍 이상한데, 보셨어요? 예. 저는 수능을 볼 때 마지막에 제2외국어 시험도 봤거든요. 오. 그때 괜히 서울대 가겠다고 까불어가지고 제2외국어 필수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아랍어를 시험을 봤거든요. 아랍어가 그때 그리고 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서 맞아요. 생각보다 아랍어 쓰는 국가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그때 아랍어가 확 떴었어요. 붐이 비슷한 세대인가 봐요. 그렇죠. 저희 학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늦게 갔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아랍어를 이렇게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위도 조금 이따 공개 드릴 텐데요. 4위와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자, 4위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하고 올 거 봐야죠. 그렇죠. 관심 종목입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 가장 많이 갖고 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부터 미라랭크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채팅창에 지금 너무 귀여운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김민기님께서 슬라, 아마존, 메타, 미장, 대장 가자! 160만 원 수익 중이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미국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나 봐요. 우리 장도 좀 바닥을 찍고 잘 올라가줘야 될 텐데 2650선, 770선에 일단은 걸려서 오늘 그래도 2%의 상승을 우리 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됐는지 먼저 1위와 2위 오늘도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을 겨우 잡고 고개를 들어주는 수준이고요. 오늘장 2.7%가 오른 63,900원. SK하이닉스는 갭상승을 해주면서 더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17만 8,7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모리 산업의 실적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오늘 아침 반반 미국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액도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웃돌았고 그리고 다음 분기의 매출 전망치도 역시
시장의 기대보다 더 높게 발표를 해주게 되면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날려주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요. 앞서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에 따른 디램 가격의 하락, 또 HBM 공급 과잉설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기후에 불과했다 일축하는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AI 수요 증가를 그대로 보여준 그런 데이터 센터 디램 매출의 호조가 나타났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국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 실적이라든지 또 이번 분기의 실적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또 낄 수도 있겠지만 한 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호전될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오늘 증권가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뒤를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오늘 상승을 나타내주죠. 아쉬운 건 시초가보다 약간 내려서는 운봉이라는 점입니다. 6% 플러스 기록하면서 11만 3,200원 나타내주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1.2%, 장중에는 탄력을 좀 더해주면서 5%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대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15만 1,4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제주반도체가 10% 가까이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60일선에 걸려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10% 가까운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더 큰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까지 오르면서 1,9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기술력으로 CXL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CXL 생태계를 확장하고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들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오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CX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CXL 관련주, 장비주로 네오셈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뒤를 이어서 대봉 LS입니다. 1% 마이너스, 미래반도체가 18%가량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 전반적인 움직임 좋고요. 바이오주는 좀 주춤합니다. 바이넥스가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제 우려가 나오면서 루머로 일단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바이넥스 주가가 어제 7%까지 하락을 보였다가 오늘 그 절반 정도 메워주는 3% 플러스고요. 아이언 디바이스가 17%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 대화제약이 오늘 강하네요. 이 종목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가운데 이 종목은 또 재료가 있습니다. 리포라셀의 중국 위암 시판 허가 획득 소식이 나오면서 대화제약의 주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YC가 6% 상승하고 있고 펜트로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쪽의 장비를 만듭니다. 어제 오후장에도 좀 많이 부각됐었는데 오늘장까지 역시 그렇고요. 테크윙 그리고 아래쪽에 필옵틱스, 뉴프렉스까지 이런 IT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뉴프렉스는 오늘 메타 전장용 FPCB 공급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메타 쪽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커넥트 2024 여기에서 스마트 안경의 시제품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관련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7%, 6%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K옵션 핑거, 엑셀 세라퓨틱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목받는 날입니다. 반도체주.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면 어떤 쪽을 탑픽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온통 반도체로 쏠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도 우리가 가장 궁금한 질문 아닐까요? 신규 매수 시 탑픽 종목.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에서 새로 볼 때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반도체 상황이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전만 해도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이 반도체의 업황에 대해서 약간 조금 다르게 바뀌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이크론은 지금 우리 시장 반도체에는 사실 영향을 거의 못 줬어요. 지금까지는. 특히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우리 반도체는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내려가면 내려갔고 그 사이에 마이크론의 움직임은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하는 애들인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거의 75%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좀 3등 느낌이거든요. 뭐 4등인 분야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 보고 뭔가 판단한다 오히려 이상했고, 엔비디아가 모멘텀을 좀 주도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쭉 반도체가 빠지고 나서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도체를 들고 있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진입을 하려고 이 모멘텀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경 지점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탑픽인데 사실 지금 탑픽은 뻔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 삼성전자를 예시로 제가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V 반등이 나오긴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시장 V 반등 나오듯이 이게 막 요즘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들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거보다는 이제 천천히 여기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어요.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그러면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단기 형태로 본자라면은 반도체를 지금 단기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나 스윙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포인트를 잡기가. 근데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유효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모아갔을 때 어디를 타겟팅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낙폭 과대 영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실적주로 갈 거냐인데, 저는 당연히 실적주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전 아니면 하이닉스로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3전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가 나올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미 밸류체인은 다 엮여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하나씩만 존재해도 주가 반응도가 굉장히 적극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처럼 이제 위로 갭 상승 해버리면은 잘 안 사는데,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이 조정이 좀 나와주면은 좀 모아가 볼 법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조정이 나오면서 가는 이런 형태가 좀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는 하이닉스를 뽑고 싶고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나 CXL,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요 HBM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반토막 넘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베이스가 아니고 키워드로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잡았다가 오히려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목 구분도 잘 하셔야 되고, 반도체 안에서의 모멘텀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락폭은 또 어떠한지, 이런 지점들을 좀 체크하면서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 내가 좋은 애들을 들고 있었는데 이거 팔고 그럼 반도체로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건데, 글쎄요, 저는 수급 순환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반도체가 뭐 오늘 내일 정도 또 이어주고 또 이후엔 또 쉬다가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 그거는 체크를 하셔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다양하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정리되는 멘트들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봐야 되겠죠? 네. 자, 그 전에 잠시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오, 코끼리님께서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대원전선이네요. 와, 아주 길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물된 동사님 와주셨는데요. 보고님, 저 오늘 BM 본전 올 것 같아서 그런데 뒤에는 설레발금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마음이 막 이렇게 차오르고 네. 계시거든요. 그런데 괜히 본전 될 것 같아요, 수입 볼 것 같아요 얘기 떠들면 여기서 설레발일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제를 하고 계시네요. 물된 동사님, 괜찮아요. 이럴 때 한번 그냥 자신있게 한번 내세워주세요. 더 올라가겠죠, 뭐. 여기서 멈출 건 아니잖아요. 자, 길게 봐야죠. 자, 그리고 코끼리님, 전문가님이 정확한 질문하라고 하셔서 길게 남겨주신 이유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등장하셨죠? 이종범 전문가님, 2차 전지 탄력 떨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떨어지면 그러면 누구 탓? 아니에요. 그래 전문가님께서 이거 정답 또 맞춰주시면 다시 탄력 붙겠죠, 뭐. 맞습니다. 네, 맞춰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 김민기님께서 오늘 자
아주 계속해서 뭔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어제도 보내주셨거든요. 네, 요새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민기님. 민기님이 좀 수익을 이제 슬슬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감사드리고 네.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수익이 아니시더라도 또 축하드릴 일이 생기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어떤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완두콩님의 종목 비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오늘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연 없이 그냥 비율 9,000원 15%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신다면 오늘 현재 구간에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제일 높았던 부분이 9,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높게 매수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12,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최근에는 지금 평단가에서 계속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요. 비율 다시 한번 탄력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비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올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이제 주력 매출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의료기기는 따져야 되는 게 지속 매출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비만 팔게 되면은 지속 매출이 안 나오고 한번 장악한 시장에서 추가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규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점들을 잘하는 기업이냐 못하는 기업이냐가 아무래도 이 피부 미용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부예요. 근데 비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글로벌 점유율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소모품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 매출 파이 대비해서 한 37% 나오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제가 차트 안 늘려봐도 늘리면 꾸준히 우상향이 나와요.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영역들이 존재하니까 하방에 내려오면 잡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성장세가 다만 좀 지속이 되고 있는가만 잘 체크하면 되는 건데 지금 9,000원 가격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가격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 좀 내려갈 때 잡는 버릇이 좋긴 한데 근데 지금 가격도 저는 딱히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장세가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부족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도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비올처럼 실적 베이스 종목들로는 금방금방 수급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그랬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든 중장기 쪽으로든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난 2분기도 실적 무난했고요. 1분기는 굉장히 잘 나왔었고 3분기도 기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비올은 주목받았던 적이 이제 7월 정도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좀 취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떠나고 나면은 시장 수급이 세게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약간 소외돼 버리면 주가가 좀 쉬어버리죠. 우리가 막 기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기대감을 많이 상실해버릴 수 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방 지지받는 게 한 8,000원 정도 구간 되거든요. 여기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제 들고 갔을 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10,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실 수 있고 그 이후 그 위에서 기간 대응하시는 거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종목을 잘 고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비율 자체에 대해서 여유롭게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설라님께서도 비율을 9,650원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모두 다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신 김구루 전문가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네. 오늘의 레키쇼 주제 4위까지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왜요? 5위는 알아보였고 이제 네.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아우, 너무 신나네요. 네. 자, 4위 가겠습니다. 4위는 어떤 언어죠? 어떤 언어일까요? 자, 4위는 바로 프랑스어였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요. 4위네요. 별로 안 돼요, 생각보다? 저는 꽤 많다고 느꼈는데. 저는 1, 2 안에 있을 줄 알았어요. 아, 확실히 특히 영어를 빼고는 우리가 네.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게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 정도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아랍어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수준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프랑스어가 약 2억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물론 근데 이 통계 자료가 정확히 막 나타나 있는 게 네. 아니라서 자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보신다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이 순서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이렇게 4위 프랑스어까지 맞춰봤습니다. 자, 3가지 언어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 언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드디어 두 번째 전문가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네,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 분 아니에요, 한번 좋으실 거예요. 인사드려볼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과 2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안녕은 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 예, 위아더 월드 아닙니까? 이거 언어 너무 좋은 주제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근데 이런 1등은 거였어요? 너무 쉬운데 2등, 3등을 못 맞추는 게 자존심이 좀 꾸겨지네요. 1등은 어디죠, 그러면? 아니 당연히 중국어죠. 오, 그리고 아까 뭐 저기 하는 거 들어봤. 윤주 앵커 어째 표정이 이거 참 반응 속도가 늦죠 이거. 나는 약간 고등학교 딜레이될 수 다닐 때 내가 청고 나왔는데 청주고등학교.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 선택했거든요. 우리 때는 영어 말고 제2 외국어도 있었어요. 근데 난 독일어를 선택했는데 중국어는 배우고 싶지 않고 일본어도 안 배우고 싶고 영어가 빠졌고요. 그럼 영어 다음에 영어 없으면 중국어일 거고 문제는 스페인어하고 힌디어인데 나는 힌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는 좀 알죠. 왜냐면 축구 좋아하니까 라리가에서 보면 스페인어가 저 변수네 저거. 일단 무조건 1등은 중국어고 2, 3등은 내가 역질문 할게요. 글자 네. 수가 긴지 작은지 정도 눈치 줘야 뭐 2차 전지 내일도 급등이지. 안 그러면 2차 전지 힘 떨어지는 질문이에요 이거. 쉬운 질문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답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1등은 중국어가 맞고 이거 누가 낸 겁니까? 접니다. 가끔 트릭을 쓴단 말이요. 안 써요. 오늘 안 썼습니다. 그럼 스페인어가 2등인데 스페인어요?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요. 독일어도 빠졌고 중국어 1등, 네. 2등 힌디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2등, 3등이 스페인어. 알겠습니다. 자, 1, 2, 3이 딱 정해주셨는데요.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이 순서입니다. 자, 과연 이대로 펼쳐질지는 조금씩 진단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 과연 오늘도 3위까지 다 맞춰주시면 이게 그러니까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 지민님의 종목부터 출발해보죠. 와, 이 종목을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어느새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로티 백큐브로 맞아요. 가보죠. 자, 매수 가격 볼까요? 12,700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오늘 2.7% 오르고 있고 10,000원 조금 넘어섭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단기간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요즘에 계속 바닥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1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만원에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셨군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익절 가능할지를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종목님 찬스를 쓰고 싶다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로티 바큐입니다. 자, 에로티 백큐 참 오랜만에 보는데 아니 잘 버텼던 종목이 이번 여름 지나면서 고생 참 많이 했네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 기대해 볼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분 12,700원에 10%밖에 안 사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더 사야죠. 다만 내가 한 수를 알려주면 이 ROT 바쿰 정도는 뭐 시청자 뭐 몇천 명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 반도체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이 주봉 월봉을 보면요. 이건 부도 맞으려고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갖고 이 부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죠. 다만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도 그렇고 이평선이 역배열이라 기본적으로 12,500원은 가만히만 있어도 가는 거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상황 봐야 되는데 이건 15,000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물려있는 거는 그냥 있어도 올라가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내가 힌트를 드리면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이 21선이 밑으로 쑥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주문 실수에도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소외받을 때 이걸 못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인가 여보 반도체도 내가 진단해 준 거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어도 12,400원 가네 어쩌네 하면서 뭐 이거 여보 반도체보다 ROT 바쿰이 더 훨씬 더 매력적인 겁니다. 이중복 입증에서는. 근데 삼성전자가 죽쓰고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빠졌는데 ROT 바쿰은 1년을 더 빠진 거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그냥 가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다가 이 21선이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추가 매수해서 15,000원에 팔고 복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12,500원은 그냥 가고 15,000원대까지 간다고 했는데 딱 요 중간 가격 정도 갔다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경계. 한 1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네, 요 정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추종하려고 하는 분들은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왜냐면 이것까지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창호 앵커가 악의 구렁텅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말. 이건 악의 구렁텅이는 아직은 안 벗어났어요. 악의 구렁텅이 벗어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아마 옆으로 기다가 결국은 최소 13,500원. 정상적으로 15,000원까지는 상방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네, 에로티 베큐um 살펴드렸습니다.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이 종목도 앞으로는 윗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쪼록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에로티 베큐um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랭킹을 보고 왔더니 네. 쭉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3 외국어를 배웠다라고 얘기한 걸로 혹시 외고 나오셨나요? 라고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저는 일반고 나왔고요. 그래요. 배웠다라는 거지 할 수 있다는 아예 다릅니다.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죠? 하나도 안 나요. 맞아요. 하나도 안 나요. 사실 저도 10대 때 일본어 참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 일본어 꽤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예 기억 안 나거든요. 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샤님 독일어 선생님은 임용 자체가 없다네요. 와 그렇게 희귀해졌습니까? 저 사실 마지막에 그 수능 보고 나서 그 한국 교원대 있죠. 거기 독일어 교육과 가려고 그래가지고 거기 OT 같은 거였나? 하여튼 선배들까지 인사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학교를 그냥 갔는데 오. 독일어 왠지 그때 했으면 지금 그래도 티오가 꽤나 있었겠네요. 갑자기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희망인네모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냥 감사합니다로 가죠. 소중한 한국어를 오늘 챙기고 싶네요. 잠시만요. 슈팅스타님. 우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분이 4개 국어를 한대요. 우와 이거 어떻게 된 독일어, 거죠? 영어, 일어, 한국어. 네. 그런데 종목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빨리빨리 달래요. 자, 다음 종목 뭐예요?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나기 전에 슈팅스타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즈넥스텍이고요. 9,100원. 비중은 10%. 와. 로봇도 데리고 가주세요. 아니 라고 로봇도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아지넥스텍도 이거 너무 오랜만입니다. 지금 저희 종목 전문가님께서 10종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빨리 저희 넘길게요. 빠르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아즈넥스텍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일반인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참고 일단 아지넥스는 그 모션 제어 쪽이잖아요. 반도체가 죽었죠. 로봇도 힘이 없었고 반도체 올라가죠. 그럼 아지넥스텍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누차 얘기지만 지금 이거 침체기권이라 안 가는 거고 이 아지넥스텍 찬바람 불면 요거 한번 자신 있게 한번 2,000명 공략해 볼까요? 근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펀더멘탈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탈 얘기할 필요 없죠. 다 종목들이 침체기권인데 그리고 뭐 2차 전지하고 하이닉스 폭락했을 때 해줬던 거 정도 보면 내가 그 정도는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얘기해주고, 이거 2,000명 넘어가면 소심한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할게요. 대신 로봇은 먼저 갈 거는 저쪽이 먼저 가죠. 근데 이쪽은 이쪽 저쪽 뭔지 알잖아요. 두산 로봇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은 지수와 연관이 있어갖고 힘은 떨어지지만은 이런 아지넥스나 이런 주식은 이거는 기사 한 방이면 그냥 쏘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걸 뭘 물어봅니까? 2,000명 넘어가는 순간 소심한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하겠다. 끝! 네, 아지넥스텍 살펴봤습니다. 네. 2,000명 우선 빠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한 목표가를 제시해준다고 했는데 대범한 목표가는 그러면 몇 명이 넘어야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해지고요. 2,000명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갔다 오면 넘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850명이 넘게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목을 네. 가면은 이 종목 굵직한 종목 갈 거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넘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빨리 또 가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와 이렇게 또 가는군요. 유튜브 하데스님의 종목인데요. 오. 2차 전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어땠습니까? 반도체로 확 쏠려버린 맞아요. 느낌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던 2차 전지. 그래 오늘은 뭐 쉬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죠? 5장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또 탄력을 붙입니다. 그중에서도 양극재 중에 참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던 LNF. 야 이게 오히려 더 잘 가네요. 오늘 6% 올려갑니다. 며칠 전에서도 얼마 전에도 맞아 급등이 맞아요. 나왔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면서 이제 11만 원대까지 안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LNF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요 89,680원입니다. 15% 일단 아주 제대로 잡으신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나왔을 때 뭐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자 전문가님 LNF입니다. 지금 흐름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을지 흐름 좀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해야지 될 주식인데 이게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여러분 바야흐로 시간은 한 달 정도 전쯤 여기 뭐 2차 전지 널린 게 2차 전지인데 요거 미스터 진단에서 LNF 한번 해줬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 방송은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랭킹쇼에서도 한번 얘기해주고 했던 기본적으로 LNF는 최소 한 10대 번 이상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해드렸던 주식인데 이번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소심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다만 LNF는 2차 전지 종목 중에 핵심 주도주도 아니고 중소형 개별주도 아닌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어설프게 빠졌던 2차 전지를 데리고 가는 형님입니다. 아주 그냥 소심하게 이거는 아주 소심인 거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려면 시청자 2,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냥 아주 소심하게 1차적으로 12만 5천 원에서 기본 정도 풀리면 15만 원까지 정도는 소심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분 8만 9천 원대 매수해서 12만 5천 원 넘어서 15만 원 정도면 얼마 수익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미란 앵커가 지난번에 정박님 2차 전지 평균 수익률 얼마예요? 이야기한 거하고 얼추 맞지 않습니까? 치겠습니다. 와, 이제 성대모사까지 네. 해주십니다. 이거 대단하십니다. 네. 자, LNF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벌써 1,900명 넘게 오셨습니다. 2,000명 진입까지 얼마 남지 안 않은 남았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랭킹쇼, 오늘 3위 한번 알아볼게요. 앞서서 이종보 전문가께서 오늘의 순위, 1위는 뭐 무조건 중국어고, 중국어. 2위 잘 모르겠지만 힌디어. 3위가 스페인어다 스페인어. 하셨거든요.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3위는 바로 스페인어였습니다. 와, 3위부터가 확실히 인구가 많아져요.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3위 일단 맞히셨고
이러면 1, 2위도 다 맞아 떨어질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찍으셔도 이렇게 맞으십니다. 자, 그래 뭐 일단 1, 2위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따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국어 대 남아있는 게 힌디어. 네. 그래요. 중국과 인도의 대결. 인구는 박빙이긴 한데. 자, 잠시 후에 그 결과 확인해 보겠고요. 이쯤에서 또 관심 종목 알아봐야죠. 네, 아까 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미란 앵커님 성대모사 해주신 게 되게 인상이 깊어서 이번에는 미란 앵커가 어떤 질문을 줄지도 기대가 네. 되는데요. 이 시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미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갓종목 전문가님께서 제 성대모사를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네, 비슷한 질문 나갑니다. 자, 어떤 종목이 또 검색이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정말 반도체가 좀 중심을 잡고 나아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오전에는 약간 힘을 받는 듯도 했거든요. 탄력 반납하고 배터리가 갑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네오셈 이 종목은 27%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CXL 가운데서 세계 유일 양산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강세를 이 종목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종목이 순위를 좀 많이 올리면서 지금 검색이 많이 되고 있고 또 10위권 아래로 가 있네요. ICTK, 우리로 같은 양자 암호 관련주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전장에 양자 배터리 관련주로 퀀텀온이 움직였거든요. 네,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지금 뭐 관련한 양자 관련 이슈는 없는데 퀀텀온도 이 시각에 22%까지의 강세, 양자 쪽으로까지 지금 매기가 확대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 올라와 있죠. 이 종목은 AI 관련주입니다. 20%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뒤를 이어서 폴라리스 AI 같은 이런 AI 관련주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유프렉스가 22%까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가 오늘장에 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4%까지 상승을 하면서 18만 6,400원까지 회복세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횡보를 하던 구간까지 다시 주가가 회복했고요. 15만 원 선을 한번 깨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이 가격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핑거가 2%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핑거, K옥션, 갤럭시아 SM 같은 STO 관련주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만 지금 검색어 가운데서는 배터리를 올라와 있지만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애경 케미칼 같은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테슬라가 나란히 좀 올라가고 있죠. 10위권 아래에서 ICTK 올라와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주입니다. 9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상승을 멈출 줄 모르는데요. 12만 7,100원, 200일선 돌파까지 오늘 가능할지 지켜보시고요. 대화제약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다인, 에코프로도 2%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9만 900원. 어제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유상증자 받는다. 한도까지 120% 실권주가 나오면 받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8.7%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엑시콘,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애경 케미칼이 4% 상승이네요. 장중에 아까 오후장에 11%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시 구간에. 그런데 탄력을 다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봉 LS가 2%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나갔지만 모멘텀이 오늘 한 가지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에서 바이오다인이 WHO의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 개정이 되면서 로슈와의 장기 독점 계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반도체주 신규 매수를 했을 때
오늘은 평균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신규 매수했을 때 목표 수익률 얼마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왠지 비슷한 성대모사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아니고요. 반도체 종목으로 가는데 신규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당황스럽게 하는데 이제 선수야 보면.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발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우문현답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자 성어 좀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주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 먼저 떠올릴 텐데 하이닉스 기준은 내가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18만 4천원, 6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얘기했을 때 팔고 싶은 마음 없는 거 확인해서 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만히 보면 나는 이 주식의 저점을 내가 15만원을 놓고 그런 식으로 목표치를 분석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8월 이게 이제 오히려 나는 고미란 앵커가 엄청나게 무서운 문제를 냈지만 내 실력으로 이거를 받아낸 거잖아요. 배터리주를 가지고 그때 그 당시 기대 수익을 내가 40%로 했고 중소형주는 80에서 100%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수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 엔솔 기준에 이제 4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간 걸 갖고 얘기를 해주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했을 때로 얘기를 했으니까 받아들이면 하이닉스는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가면은 20만 5천 원 내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0%, 12% 수준 정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거고 현재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밀려서 저점 매수를 하면 기대 수익은 넘어가는 거고 그 역시도 기본적으로 대형주는 30-40%를 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대신 67,500원에서 68,000원짜리가 아마 고비가 될 수는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72,500원 지금 현재 상태를 64,000원으로 놓고 계산하면은 일단 15%는 안 되는 거네요. 한 10에서 13% 플러스 마이너스 12.5% 정도 되겠네요. 이 대표적인 대형주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중소형주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들 바닥에 있는 거 기준에는 50%가 넘죠. 50%. 대표적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으니까 AD테크 막 이런 거는 지금 바닥이라고 놓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왜 어떤 분 그 ROT 바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한 걸로. 이 정도면은 기본 2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소형주 정도가 아직 바닥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40-50%가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는 10에서 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면서 하되 반도체 중소형주 쪽을 선호하는 전문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반도체 중소형주는 기본 20-30%는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물려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20만 원 윗대에서 물려있는 분들 기준에는 이쪽으로 올 때는 절반 정도는 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당장 주도주로 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 주도주는 무조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지금도 기대 수익은 반도체보다 훨씬 크다. 요 정도면 됐습니까?
네,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마지막 멘트까지 하셨고 일단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우문현답으로 아주 명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반도체 대표 종목들로 가신다면 10에서 15% 정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시고요. 조금 사이즈가 작게 가신다면 20% 이상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말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네. 질문들인데 너무나 잘 정리를 또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종목 진단 신청은 또 계속 들어옵니다. 네, 91명. 아니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위에 보니까 캠트로닉스의 반도체 유리기판이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동접자 수 유튜브에 1986명입니다. 2,000명. 2,000명 거의 직전인데요. 종목 진단 하나 더 갔다 오면 2,000명 뚫어낼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 가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님의 종목이고요. 네. 동진세미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29,800원. 지금 딱 걸쳐있는 그 평단가에 놓여 있습니다. 20% 들고 계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26,200원까지 내려갔다가 몇 거래일째 지금 한 4거래일째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진세미캠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님 동진세미캠입니다. 이번에 20% 비중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동진세미캠이 아니고 이제 이윤재 앵커가 이토마토에서 이종복하고 방송하려면 동진세미컴, 그죠? 예. 동진이. 이게 이종복이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데, 동진이 같은 경우, 근데 이분 20% 29,800원이면은, 여기 어디에서 어설프게 저점 지지하겠지 하고서 들어가셨겠네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탄 맞으면서 같이 빠진 거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동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20%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마디 법칙으로 32,500원에서 35,000원이거든요. 요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 가면 절반은 더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릴 거거든요. 다시 되밀리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 화면 보이는구나.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2,000명 넘으면 요거 또 대신 유창호 앵커든 이윤지 앵커든 2,000명 넘으면 목표가 얘기하겠다고 했던 종목들 본인들이 알려주세요. 내가 그 종목을 다 기억 못해요. 예전에는 20년 전 것도 기억하는데 지금은 2분 전 걸 기억을 못해요. 요것도 2,000명 넘으면 아까 아진엑스텍이었구나. 아진엑스하고 동진이 2,000명 넘는 순간 소심한 목표가 중기적으로. 동진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32,500원이고 거기 가면 절반 더 쉬고 그다음에 뭐 마음속의 목표가 바로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진 세미캠이랑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이었죠? 아진엑스텍이죠. 이 두 종목 이미 2,000명 넘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속의 목표가 시원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진이 그리고 지금 저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많이 혼났거든요. 왜요? 동진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동진이 아니면 동진세미컴. 네, 항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문가님, 아진엑스텍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진엑스텍 이걸 물어봐요. 아진엑스텍 연말 대신 주식시장에 한 차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끌탕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신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00원에서 11,000원. 지금 현재가가 8,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못 가면 주식도 아니죠. 그리고 동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3,000원 내외 정도로 갔다가 왔다리 끌탕거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거 내가 사자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사자로 얘기했다가 괜히 안 넘어가면 못 가면 좀 거시기 하니까 동진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연말적으로 가면서 봤을 때 이거 37,500원 안 가면 내가 아예 방송을 안 해버립니다. 정도로 나는 그 정도까지는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2,500, 2,100, 2,500 트라이 하세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종목마다 내가 아는 주식들은 중장기적으로 내가 보는 것도 슬쩍 얘기는 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아니 LNF는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더 들어오시면 LNF 이런 것도 바로 나올 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또 근데 나 이렇게 가벼운 남자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들어오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네. 있어서 저희끼리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자, 바로 또 계속 네. 가봅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조금 전에 채팅창에 우리 그 동지세미캠 진단을 도와드릴 때 말이죠. 동진이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동진이도 있고 마음이도 있고 있다. 이랬는데 네. 마침 그 종목이 지금 들어갑니다. 가야죠. 유튜브 꿈꾸는 갈매기님의 종목인데요. 마음 AI입니다. 어제 종가 무려 1,900원 20% 담았습니다. 중기 정도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거든요. 자, 마음 AI 소프트웨어과 종목들 가운데서도 참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꺾여버렸습니다. 반도체부터 해서 많이들 요즘에 고생을 했죠. 자, 이제 내려갈 만큼 충분히 내려간 것 같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음 AI도 이제 올라갈 때 되지 않았어요? 참 답답한데요, 지금은. AI는 마음대로 안 되는 주식이죠. 이 주식이 내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인데 이게 이제 아까 아진엑스나 동진이 같은 거하고 다른 점 하나는 적자 회사기 때문에 늦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아진엑스 죽어 내려오고 로봇 관련주들이 다 약하잖아요.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최근에 AI가 아작났고 AI 기반형 반도체 나락으로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요인 붙어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관련해서 악성 뉴스가 많이 흘러댕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침체기로 빠진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술적으로 15,000원에서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 15,000원에서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을 때 이제 시장 상황 플러스 이 주가의 어떤 패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1,900원에 사가지고 이걸 물어보잖아요. 이게 만약에 17,000원 가면은 중소형주 어떤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중소형주 정도의 평균 수익률은 나오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만 이게 아직은 악의 구렁텅이가 안 넘어간 거죠. 대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구렁텅이는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기사 한 방만 나와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고, 대신 요 말을 듣고 추종하지는 마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응하는 용도로 보시고,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긍정으로 얘기할 때 추종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증거금 100%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 마음 AI도 갈 때가 됐다. 기술적으로 15,000원 정도가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치고, 조금만 거래가 들어와도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주식이다. 투자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많이 고생했던 종목들 슬슬 올라올 네. 타이밍들이 확실히 되어가는 것 같네요. 자, 마음 AI까지 해서 이렇게 종목 진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장 후반에 이 종목 전문가의 마무리 전략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 전략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5장 남은 시간 전략은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뭐 특별한 전략은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근데 이게 내 성격이라 그런데 또 이게 말이 씨가 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장이 이제 열려서 내일 나올 거잖아요. 근데 내일 이제 미스터 진단 있으니까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은 거기서 들으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장대음봉 뭐 이런 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시장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는 먼저 올라온 주식이 있고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가리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추가적으로 상방향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쪽은 길게 보시고 반도체는 일단 한 번 정도 올라가면은 되밀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잡고 반도체까지 움직이면 2차 전지가 가면서 로봇 쪽도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쪽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대응, 주식 투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고생하는 장은 지났고요.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물린 거 복구해야 되는데 가격 전략 같은 게 이런 게 중요한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60일선, 120일선 정도 보면서 그동안에 손해본 사람들은 좀 복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싸들고 있으면은 어서 주식을 사시오.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이 전략 들어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네. 이 손실 본 거 이제 복구하는 작이고, 현금 있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정보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봐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죠? 랭킹쇼 오늘 주제, 요거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투표를 많이 해주신 게 스페인어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스페인어가 이미 3위로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1위가 자, 진짜 중국어일까요? 영어를 제외한 순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어와 힌디어,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의 대결로 볼 네. 수가 있을 텐데, 자, 1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1위는요. 두두두두두 바로 만다리노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역시 중국의 저력은 압도적이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전문가님. 역시 중국이네요. 네. 그냥 많이 쓰는 많이 중국이에요. 뭐 물어보라 말하지. 이걸 전문가님 문제라고 너무 했어요? 재미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이종목 전문가의 촉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에 또 정성스럽게 또 주제를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목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라고 할 뻔했네요. 끝난 거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꼼꼼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랭킹쇼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랭킹 주제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 나왔고 종목 네. 상담도 꼼꼼히 도와드렸는데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내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